이제 지코 씨가 아무래도 전반적인 프로듀싱을 다 담당하고 있다 보니까 아이돌 음악에서 힙합에 이르기까지 보이그룹으로 풀어낸 것 같다는 느낌을 많이 받아요. 저는 라이즈가 더럽게 못됐어 이런 가사를 얘기하는 걸 상상을 하기가 힘들거든요. 라이즈는 소년이면서도 조금 더 환상, 거의 SF적인 그 소년미를 잘 강조한 영상과 음악이었었잖아요. 보이넥스트도어는 그에 비해서는 진짜 저는 옆집 소년들, 지금을 살고 있는 젠지들의 이야기, 그래도 포인트 줄 때는 확실히 주는데 그게 상체나 손 같은 것을 이용한 안무들이 확실히 많더라고요. 지코가 키운 아이돌 보이넥스트도어가 미니 2집 하우로 돌아왔습니다. 데뷔 싱글부터 이어온 첫사랑 이야기의 대미를 장식하는 앨범인데요. 친근하면서도 키치한 에너지를 발산하는 키치코어 감성을 꽉 눌러 담았죠. 섬세한 보컬과 독창적인 퍼포먼스로 팬덤을 만들고 있는 보이넥스트도어는 이번에도 밑보넥 이름값을 증명해낼 수 있을까요? 보이넥스트도어의 음악적 매력을 컬처콕이 짚어봤습니다. 문화 안에 호기심을 콕 짚어주는 컬처콕, 지금 시작합니다. 저는 개인적으로는 이제 작년에 데뷔한 그룹들 가운데에서 제일 좀 가요적인 매력이 돋보이는 팀이라고 생각해요. 최근에는 사실은 K-팝 씬 안에서도 팝, 그리고 뭔가 좀 북미, 영미권을 중심으로 한 팝스러운 사운드를 지향하는 팀들이 상당히 많아지고 있는 추세인데, 이 팀 같은 경우에는 그런 우리가 익히 21세기에 계속해서 들어왔던 가요적인 정서가 상당히 많이 들어가 있어서 그게 큰 매력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예를 들자면 멜로디적인 면도 그렇고, 이제 지코 씨가 아무래도 전반적인 프로듀싱을 다 담당하고 있다 보니까 아이돌 음악에서 힙합에 이르기까지 좀 대중들과 좋은 접점을 이루었던 부분들을 보이그룹으로 풀어낸 것 같다는 느낌을 많이 받아요. 노랫말 같은 것도 우리가 흔히 아이돌 가사에서 생각하는 되게 좀 추상적이고 뭐 꿈과 희망을 이야기하는 뭐 이런 것이 아니라 상당히 구체적이고 그룹명처럼 우리 옆집에 살고 있는 소년들이 진짜 하는 첫사랑 이야기, 실패한 짝사랑 이야기 같은 느낌으로 접근하는 곡이 많은 것 같기도 하고, 그리고 음악으로 그것을 풀어냄에 있어서도 저는 보이넥스트도어 이야기하면서는 2010년대 전후 이후로 아마 빅뱅이 제일 대표적인 그룹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지 않을까 싶은데, 힙합이 베이스지만 팝을 상당히 전면에 내세우면서 장르적인 색깔을 베이스에 깔면서도 대중과의 접점을 좀 편안하게 만드는 그런 지점에서 제일 돋보이는 음악들을 들려주고 있는 팀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5세대라고 이야기하는 팀들의 대부분 가지고 있는 공통점이긴 한데요. 그런 노래, 랩 뭐 이런 것들, 포지션부터 시작해서 그걸 노래 안에서 소화하는 데 있어서 굳이 지향점을 뚜렷이 하지 않는 게 가장 큰 매력이자 장점이 될 수 있는 것 같아요. 요즘 힙합 하는 분들도 이제 싱랩을 되게 많이 지향을 하잖아요. 노래를 랩처럼 하고 랩을 노래처럼 하는 이런 흐름 안에서 좀 폭넓게 그 모든 것들을 소화 가능한 멤버들이 곡을 이끌어 간다는 느낌이 가장 크게 드는 것 같고요. 그렇다 보니까 뭔가 소화할 수 있는 장르랄지 무대 위에서 보여줄 수 있는 어떤 퍼포먼스의 폭 같은 것도 훨씬 더 넓어질 수 있는 팀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두 팀은 제 안에서는 진짜 좀 극명한 차이가 있는 것 같아요. 물론 작년에 데뷔한 팀들 가운데에서는 이제 어떤 청량한 계열의 소년들로 구성이 되어 있는 보이그룹 같은 이미지에서는 어떻게 보면 같은 맥락이라고 이야기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사실 디테일로 들어가 보면 이 두 팀은 서로의 세계를 공유하기가 좀 어렵거든요. 예를 들자면 라이즈와 보이넥스트도어는 같은 청량계, 뭐 소년계라고 할 수 있겠지만 서로의 세계관을 공유하기는 좀 어려운 팀이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다른데, 아주 단적인 예를 들자면 저는 라이즈가 더럽게 못됐어 이런 가사를 얘기하는 걸 상상을 하기가 힘들거든요. 이 두 팀은 사실은 완전히 다른 팀이라는 생각이 들고요. 라이즈는 소년이면서도 조금 더 환상 혹은 우리가 좀 상상할 수 있는 어떤 세계 안에서의 완성되어 있는 소년들의 이미지를 많이 가져가면서, 예를 들면 올 초에 인기가 많았던 러브119 같은 경우에도 거의 SF적인 그 소년미를 잘 강조한 영상과 음악이었었잖아요. 보이넥스트도어는 그에 비해서는 진짜 저는 옆집 소년들, 지금을 살고 있는 젠지들의 이야기, 음악을 늘 듣는 것 같다는 마음이 들 때가 많아요. 이 팀이 이제 최근 1년 사이에 데뷔한 신인 그룹 가운데에서 21세기 가요적인 매력을 가장 깊게 짙게 가지고 있는 팀이다 보니까 그런 데에서 오는 좀 더 친근감 확실히 있는 것 같아요. 저는
저는 결국에는 데뷔곡인 돌아버리겠다와 먹같아가 제일 대표적인 것 같아요. 우선은 제목부터 약간 이런 제목과 노래 가사들을 갓 데뷔한 보이그룹이 부르기에는 의외로 쉽지 않다. 돌아버리겠다가 데뷔곡이라는 걸 저는 분명히 심상치 않은 부분이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예를 들면 반항기가 좀 있어 보일 수도 있고 어떻게 보면 아이코 하는 느낌이 들 정도로 조금 거칠게 보일 수도 있지만 그것이 그렇게까지 나쁘지는 않은, 옆집에 살고 있는 살짝 반항기 있는 소년의 그 느낌을 표현하기에 이 두 곡이 가지고 있는 어떤 정서나 제목, 노랫말 같은 것들이 너무 잘 어울리는 것 같아요. 그리고 두 곡 전부 스타일이 조금 다르기는 합니다만 최근 이제 새롭게 등장하는 신인 보이그룹들 사이에서 이야기하는 청량 라인 안에 들어있으면서도 이 팀만이 가지고 있는 조금 살짝 어린 반항기라든지 혹은 이제 프로듀서이자 대표인 지코 씨가 가지고 있는 그 힙합 베이스의 조금 자유로운 표현 같은 것들이 무대 위에서나 뭐 노래 안에서나 잘 드러나 있는 곡들인 것 같아서 그게 아직까지는 보이넥스도어의 제일 대표곡처럼 느껴지지 않나 싶은 생각이 들어요. 이 팀이 어쨌든 팝적인 힙합을 베이스로 많이 가지고 가고 있는 팀이다 보니까 이제 그런 식으로 활동을 했던 K-팝 그룹들 같은 경우에는 대부분 무대 위에서 자유로운 나를 봐 자유로워 같은 게 굉장히 포인트였거든요. 그리고 내가 지금 느끼는 것을 표현하는 것에 대해서 가이드를 하는 제작 기획자들이 많았고 실제로 이제 그런 데에서 좋은 반응을 얻었던 팀들이 많았는데 보이넥스도어도 어떻게 보면 음악이 그런 스타일이기 때문에 기본적인 베이스는 가지고 오면서도 요즘 그룹이구나, 확실히 요즘 친구들이구나 하는 느낌이 드는 포인트가 뭐냐면 그래도 포인트 줄 때는 확실히 주는데 그게 상체나 손 같은 것을 이용한 안무들이 확실히 많더라고요. 이제 좀 장난기 어린 바나나 같은 소년을 이제 연기하면서 후렴구에 들어올 때 포인트 안무들은 얼굴은 고정이 되어 있으면서도 상체를 상당히 잘 활용하는 그런 안무들이 많이 들어있어서 챌린지에도 용이한 부분이 있을 것 같고 그러면서도 아이돌로서의 어떤 포지셔닝도 확실히 되면서 이 팀이 가지고 있는 어떤 그런 자유로운 에너지 같은 것들을 또 군무지만 챌린지처럼 자신들의 식으로 표현하는 그 안무 방식들이 확실히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흐름들이 여태까지 사랑을 받아온 계열에 있으면서도 좀 2020년대 그룹 같다? 느낌을 많이 받았던 것 같아요. 저는 아직까지는 막 하이브 그룹으로서의 짙은 이미지보다는 대표인 지코 씨의 이미지를 많이 받았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코의 여태까지 그 솔로든 뭐 혹은 전에 활동했던 블락비의 이미지든 그런 느낌을 오히려 더 많이 받았던 것 같고 다만 어쨌든 하이브라고 하는 큰 우산이 위에 있는 레이블이기 때문에 이거는 K-팝 씬에서 언제나 그래왔던 흐름이긴 한 것 같은데요. 어떤 특정 레이블을 좋아하면 그 레이블과 관련되어 있는 그룹들은 늘상 레이더 안에 넣고 있는 팬층이 확실히 있는 것 같거든요. 레이블 팬이라고 할 수 있을 텐데 이제 하이브 같은 경우가 워낙에 지금 K-팝 씬에서 가장 큰 레이블이고 좋은 아티스트도 많고 또 해외 팬들도 많이 보유를 하고 있는 레이블이다 보니까 이제 그 라인에서 오는 다국적의 다양한 팬층이 데뷔하자마자부터 빠르게 형성되는 부분이 있는 것 같기는 해서 어떻게 보면 그 제일 큰 위에 있는 레이블의 영향이라고 한다면 그런 어떤 팬덤 구성적인 측면이 조금 더 크지 않나. 오히려 음악이나 그룹적인 색깔에 있어서는 지코 씨의 느낌이 훨씬 더 많이 난다. 이제 K-팝 이외에도 조금 더 넓은 시야로 음악씬 전반적인 분위기의 흐름을 보자면 음악을 듣는 사람들이 대부분 스트리밍 그리고 플레이리스트로 음악을 많이 듣기 시작하면서 그런 곳들에서도 부담 없이 물에 물 탄 듯 술에 술 탄 듯 다양한 장르들과 함께 어깨를 겨누면서 편안하게 들을 수 있는 음악에 대한 소구가 해가 갈수록 높아지고 있는 실정이긴 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 안에서 K-팝은 여태까지는 조금 더 팬덤이 강하고 그리고 그들만의 어떤 양식을 가지고 있는 장르라고 느끼던 사람들이 많았는데 이들의 영향력이 좀 세계적으로 뻗어나가기 시작하면서 그 안에서 그렇다면 그런 플레이리스트나 스트리밍에서도 쉽게 사랑받을 수 있는 음악들이 나올 때가 되지 않았나? 혹은 뭐 기획 방향 같은 것들이 이제 막 뭐 수면 위로 올라오고 있는 시점이기도 한 것 같아요. 씬 내부에서의 어떤 여태까지 너무 강강강으로 왔으니까 이제는 좀 양양양 혹은 뭐 달달달로 가보자 라고 하는 변화의 흐름도 있었을 것이고 그게 이제 K-팝이 월드와이드하게 좀 더 폭넓게 사랑을 받으면서 누구나 편하게 들을 수 있는 어떤 팝으로 가요로 추구 같은 것들이 강해지면서 자연스럽게 그 변화의 흐름이 두 가지가 만나서 이루어지고 있는 게 최근에 2, 3년 사이의 흐름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